백신인 줄 알고 맞았는데 식염수였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하, 백신이 아닌 식염수. 아니, 이게 비슷하지 않잖아요. 백신과 식염수가.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헷갈리죠? 백신이 아닌 식염수 맞은 장병들 전원 재접종. 지난 10일 국군 대구병원 30세 미만 486명 장병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단체 접종 실시했는데 담당자 실수로 6명에게 식염수를 접종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장병 제보로 알려졌어요. 담당자 실수. 여기도 또 실수네. 당일 같은 시간대에 접종한 장병 21명에게 재접종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6명이 실수로 식염수 접종했다는데 또 왜 21명한테 재접종 통보됐어요? 맹물 백신 제복을 정상적으로 백신을 맞은 인원과 식염수 주사 맞은 인원을 구분할 수가 없다. 전원 재접종하라는 황당한 상황. 아,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근데 화이자 맞은 사람 또 맞아도 돼요? 병원 측은 2번 맞아도 전혀 문제없단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라는 제보글도 현재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보가 어디까지 사실인지 좀 따져봐야 되지만 군에서 전원 재접종하라라고 지침을 내렸다면 군이 누구에게 식염수 맞고 누구에게 백신 맞췄는지 모른다는 얘기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요리 보고 저리 봐도 황당 무계한 소식입니다. 아니, 김광삼 변호사님, 아니 이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까? 백신과 식염수는 다르잖아요. 담겨 있는 병도 다르고 이게 어떻게 헷갈릴 수 있어요? 아주 황당한 실수인데요. 이제 그 내용은 이거예요. 이제 국군 대구병원에서 486명 30세 미만 장병들에게 백신을 접종을 합니다. 그런데 백신을 접종할 때는요, 백신 용기에 식염수하고 섞어서 해요. 그런데 그날 접종을 하는데 접종을 다 끝냈어요. 끝냈는데 딱 끝나고 보니까 백신 한 병이 온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백신이 남았어. 그렇죠. 근데 한 병이 식염수를 섞어서 6명이 맞을 분량이거든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뭔가 6명이 백신을 안 맞았다는 얘기단 말이에요. 그것도 정확하지 않네. 그냥 백신이 남은 거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조사를 해보니까 백신 대신에 식염수가 들어간 거군요. 그렇죠. 이제 백신을 주사를 하고 나면 거기에 잔량이 남잖아요. 예. 그러면 식염수 적정히 섞는데 이제 백신을 다 주사를 하고 나서 잔량이 조금 남은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근데 거기다 식염수를 완전히 채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6명한테 접종을 한 거죠. 네. 근데 6명이 접종을 했는데 사실 누구에 접종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어디 굉장히 아플 때 뭐 의사들이 소화제를 주면 병이 나은 것처럼 느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걸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데. 심리적으로. 그렇죠. 근데 식염수 접종을 한 사람들은 아마 밖에 나가서 나 이제 접종했으니까 예. 굉장히 괜찮다고 아마 편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식염수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이제 황당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다행히도 그 빈병이 남은 6병 시간대를 추적해 보니까 예. 21명이 그 시간대에 맞았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중에 6명이 식염수를 맞았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군인들은 전원 재접종을 한다는 거예요. 21명?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미 접종 한 번 맞은 사람이 또 접종을 하면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당국에서는 전혀 부작용이 없다. 근데 또 한 가지 국군 대구병원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하거든요. 예. 그런데 하는 말이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딱 끝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게 과연 국군 대구병원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스피드를 내서 백신을 접종하다 보면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뇨.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데 안 있을 되지. 수가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예. 그런데 이걸 타산지수 삼아서 예. 정부에서 좀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김광삼 변호사님 상황 설명 잘 해주셨는데 6명이 식염수 맞았을 거다라는 것도 추정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대 21명에게 재접종하라는 것도 추정치예요. 그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원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 제보로 이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그냥 묻고 넘어갈 수도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이게 심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소식을 듣고 있는 옆에서 우리 김병민 전 비대위원이 지난주 금요일에 얀센 접종 맞았거든요. 갸우뚱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백신 접종 맞고 누가 맞았는지 모르는데 한 번 더 맞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병원에 가서 얀센 접종을 맞고 금요일에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괜찮다 그래서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당일 전당대회 사회를 보고 딱 접종을 맞고 이준석 당대표가 되고 나니까 뭐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여러 가지 막 쏟아지고
근데 그날 밤에 가서 열이 나기 시작하더니 고열이 한 39도 가까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랬어요? 온몸에 몸살이 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러다가 정말 괜찮은 건가 싶을 정도의 만 하루를 딱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열이 쭉 떨어지더니 괜찮아졌습니다. 다행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병원에서 통보가 와서 몇 명한테 백신이랑 식염수를 섞어서 놨는데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다시 와서 주사 맞으세요라고 한다면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 군이 아니라 이게 민간에서라도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화이자 백신 맞아갖고서는 열이 나거나 뭔가에 대해서 그 면역 반응 체계 내에서 어려움을 겪은 장병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그냥 와서 다 같이 또 맞으라고 한다면 이게 2번 맞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군의 반응이 저는 도대체 대한민국 군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고요. 앞서도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라고 얘기했는데 군 부실급식 문제부터 시작돼서 지금 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애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강산 변호사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게 어디 여기만의 문제겠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질지 모르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전수조사 필요합니다. 이게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잖아요. 21명에게 재접종하라라고 통보를 했다는데 그 다음 이야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21명 중에 희망자 10명만 재접종을 해주기로 했답니다. 그러면 나머지 11명 중에 식염수만 맞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그 후속 작업도 이게 뭡니까 이재명 기자? 그러니까 지금 21명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6명이 누가 한 말인지 모르는 거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김광세 변호사가 잘 설명해 주셨지만, 백신이 남아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6명은 최소한 식염수를 맞았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하는 거죠. 아니 10명만 재접종을 맞으면 나머지 11명은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21명, 당시 동시간대에 있는 21명이 있기 때문에 다 재접종을 해라 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 김병임 비대위원 잘 얘기하셨지만, 아니, 가뜩이나 지금 어떻게 보면 이상 반응에 대한 걱정이 다들 많지 않습니까? 예.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이나 다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건 물론 화이자 백신이지만, 열이 나고 막 이런 이제 어떤 이상 반응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고 또 지금 이중 접종이 어떤 문제가 올지 사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가 맞겠습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군임에도 불구하고 21명에게 어떤 선택권을 줬는데, 그중에 10명, 아마도 이제 이상 반응이 없는 10명은 생각할 수 있겠죠. 아, 내가 식염수 백신을 맞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야말로 본인도 추정을 하는 거겠죠. 맞겠다는 건데, 어떻게 이런 관리가, 과거에 이제 군대 행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선 행정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언제부턴가 군대 행정이 이렇게 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저희가 지난번에 부실급식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뭔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군에서 하면 굉장히 예. 일사천리로 뭔가가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계속 목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 이거 다시 안 맞은 11명 중에 식염수만 맞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럼 이분은 백신 맞은 줄 알고 사실은 식염수만 맞았는데 돌아다니다가 면역 못 얻으면 어떻게 될지 너무 좀 걱정이 되는데 뉴스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걸 좀 더 정밀하고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 봐야지 이걸 그냥 추정으로만 하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아, 황당한 뉴스인데 자, 백신 얘기 나온 김에 다음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예약한 예약자 36만 명이 7월에야 접종이 가능하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재고량이 약 204만 명분인데 이달 중에 백신 접종 희망 예약자가 재고량보다 36만 명 초과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물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7월 초로 미뤄졌다는 소식. 다행히도 백신 접종에 대한 어떤 우려에 비해서 접종을 맞겠다라는 접종률이 굉장히 높아서 국민의 집단 면역 형성 계획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다가가는 모습이라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정부가 계획했던 대로 이 물량도 빨리 이제 도입이 돼서 접종이 순차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네. 군 복무 제대로 하셨잖아요. 네. 어디 사셨죠? 다시 한번. 해병대였었어요. 해병대에서 했죠? 군 백신 접종 해프닝 사고 한마디 좀 따끔하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군에서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1세기 군대에 19세기 관행이 남아있는 겁니다. 명언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군이라는 데가 옛날에는 무슨 사건, 사고가 생기면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군대니까. 이러고 넘어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왜 그러냐면 군은 폐쇄적인 곳이고 또 이제 특수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양해해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가 않죠. 군도 기존의 폐쇄성 또는 특수성만
자꾸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생기는 것은 저는 정말 부적절하다고 보고 예. 21세기에 맞는 그런 이제 병력 문화, 군의 저 분골 쇄신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시 말하자면 저게 얼마 주먹구구냐면 한마디만 더 하면 조금 한 시간 지나면 진짜 백신을 맞은 사람은 항체가 형성됩니다. 항체가 형성됐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거든요. 항체 형성 여부를 측정해서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인원을 파악한 다음에 그 인원에 대해서 다시 제대로 된 백신을 접종하고 그 이후에 추적 관찰을 통해서 항체가 형성됐는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관측을 해서 누가 식염수를 맞았고 항체가 형성됐는지 여부를 추적해야지 시간대로 대충 때려잡아서 접종하고 말고를 결정한다는 이 방식이 얼마나 주먹구구입니까? 아이고 참 황당했습니다.